아버지가 돌아오던 날 동길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교실을 쫓겨났다. 다른 5명의 아이와 함께였다. 아이들은 모두 풀이 죽어 있었다. 어떤 아이는 시퍼런 코가 입으로 흘러드는 것도 아랑곳 없이 눈만 대고 깜짝거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린 아이도 있었다. 여생도 둘은 찔끔찔끔 눈물을 짜내고 있었다. 축 처진 조그만 어깨들이 볼수록 측은했다. 그러나 동길이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두 주먹을 발끈 쥐고 있었다. 양쪽 볼에는 발칵 불만을 빼들고 있었고 수박씨만한 두 눈은 차갑게 반짝거렸다. 우리 엄마 일하는데 어떻게 학교에 오는 공? 우리 아버지 인제는 돈 많이 벌어갖고 돌아오면 다 줄 낀데 자꾸만 지랄같이. 동길이는 담임선생님의 처사가 도무지 못마땅하여 속으로 또 한 번 눈을 흘겼다. 쫓겨나온 교실이 마음에 있다거나 선생님의 교탁 안으로 들어간 책보가 걱정이 된다거나 해서가 아니었다. 그런 알량한 한 권의 헌책 나부랭이 혹은 사치내비를 못 내고 덤으로 앉아서 얻어 배우는 치사스러운 공부 같은 것. 차라리 시원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돈을 가져오라는 호령 따위도 이미 면역이 된 지 오래여서 시들했다. 그러나 돈을 못 가지고 오겠거든 아버지나 어머니를 학교에 데려오라는 데는 딱 질색이었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사람이면 염치가 좀 있어야지. 이건 한두 달도 아니고. 이놈아, 너는 4, 5, 6, 7 넉 달치나 밀렸잖아. 2학년 올라와서 어디 한 번이나 낸 일 있니? 지금 당장 가서 가져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를 데려와. 냅다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간이 덜컹했으나 동길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아버지 집에 없신더 했다. 어디 가고 없노? 노무자 나가심더. 징용에 나갔다는 말을 듣자 선생은 말이 잠시 없다가 그럼 어머니도 데려와라 했다. 목소리가 꽤 누그러졌으나 매정스럽기는 매 한 가지였다. 안 데려옴 넌 여름방학 없다. 알겠나? 동길이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입을 꾹 다물고 양쪽 볼에 발칵 힘을 주었다. 그리하여 다른 5 아이와 함께 책보는 말하자면 차압을 당하고 교실을 쫓겨났던 것이다. 아이들은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힘없이 운동장을 걸어 나갔다. 여생도 둘은 유난히 단발머리를 떨어뜨리고 걸었다. 목덜미가 따갑도록 햇볕이 쏟아져 내렸다. 맨 앞장을 서서 가던 동길이는 발끝에 돌멩이 하나가 부딪히자 그만 그것을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다. 마치 분풀이라도 하는 듯이. 발가락 끝에 불이 화끈거렸으나 그는 어금니를 꽉 지레물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했다. 킥 하고 한 아이가 웃음을 터뜨리자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킬킬 웃었다. 어쩐지 모두 속이 시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누가 먼저 뒤를 돌아보았는지 모른다. 웃음은 일제히 뚝 그치고 말았다. 그들을 쫓아낸 얼굴이 창문 밖으로 이쪽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6개의 가느다란 모가지가 도로 움츠러들지 않을 수 없었다. 교문을 나서자 아이들은 움츠렸던 목을 쑥 뽑아들고 다시 교실 쪽을 돌아보았다. 이제 선생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장단을 맞추어 구구를 애는 소리만이 우렁차게 창밖으로 울려나왔다. 4-2는 8, 4-3, 12, 4-4, 16. 동길이는 벼랑과 무슨 생각이 났는지 오른쪽 주먹을 왼쪽 소나기로 가져가더니 그만 힘껏 안으로 밀어내며 요놈 먹어라 하는 것이었다. 감자를 1개 내질러 준 것이다. 그리고 후다닥 몸은 날렸다. 뺑소니를 치면서도 냅다 4, 5, 20, 4, 6은 24, 4, 7은 28 하고 고함을 질러댔다.
다른 아이들도 와 한호성을 울리며 덩달아 사방으로 흩어져 갔다. 군용 트럭이 한 대 뿌연 연기를 날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5인은 10, 53, 15, 54, 20. 동길이는 중얼중얼 구글을 외면서 신장로를 걸었다. 이마에 맺힌 땀이 뺨을 타고 까만 목줄기로 흘러내렸다. 아, 덥다. 동길이는 손등으로 아무렇게나 땀줄기를 훔쳤다. 읍들머리에 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물밑에 깔린 자갈들이 손에 잡힐 듯 귀물스럽게 떠올라 보이는 맑은 시내였다. 그 위로 인도교와 철교가 나란히 지나가고 있었다. 다리에 이르자 동길이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희야 용돌이 자식, 벌써 몇 감고 있대. 학교는 그만두고 자식 참 좋겠다. 그리고 쪼르르 강둑을 굴러내려갔다. 동길이를 보자 용돌이는 물속에서 배꼽을 내밀며 동길아, 임마 네 학교는 안 가고 히히히 웃어댄다. 갔다 왔자 자식아. 무슨 놈의 학교를 그렇게 빨리 갔다 오노? 돈 안 가져왔다고 안 쫓겨내나? 뭐 돈? 그래 사치내비 안 냈다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데려오라 안 가나? 지랄이다 지랄. 그런 놈의 학교 뭐 하려고 댕기노? 나같이 때리차버리라구마. 그렇지만 임마 학교 안 댕기면 높은 사람 못 된다 하나? 개똥이다 개라. 흐흐. 그리고 용돌이는 개구리처럼 가볍게 물속으로 잠겨버린다. 동길이는 물 기슭에 서서 때에 절은 러닝셔츠와 삼배 바지를 홀랑 벗어던졌다. 이때 꽥 기적소리도 요란하게 철교 위로 기차가 달려들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차였다. 동길이는 까만 고추를 달랑거리며 후다닥 철교 쪽으로 뛰었다. 용돌이란 놈도 물에서 뿔뿔 기겼다. 커더덕 더더덩. 철교가 요란하게 울리고 그 위로 시커먼 기차가 바람을 일으키며 신나게 달려간다. 차창마다 사람들이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다. 어떤 창고에는 철모를 쓴 굳은 아저씨가 담배 연기를 뿌 내뿜고 있는 것이 보인다. 동길이는 그만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만세이. 그리고 용돌이를 돌아보았다. 용돌이란 놈은 까닭도 없이 대고 주먹으로 감자를 내지르고 있다. 고약한 놈이다. 동길이는 웬일인지 기차만 보면 좋았다. 울 아버지도 저런 차를 타고 척 돌아올기라. 울 아버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라져가는 기차 꽁무니를 바라보며 동길이는 잠시 노무자로 나간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뻐근했다. 그러나 얼른 용돌아 임마 내기할래? 고함을 지르면서 후다닥 몸을 날렸다. 풍덩 물소리와 함께 까만 몸뚱어리가 미끄러이 물속으로 자맥질에 들어갔다. 용돌이도 뒤따라 풍덩 물밑으로 잠긴다. 물고기들 부럽지 않게 얼마를 놀았는지 모른다. 뚜 하고 종호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을 때에야 동길이는 물에서 나왔다. 배가 훌쭉했다. 주섬주섬 옷가지를 주워 걸치며 자식 인제 안 갈래? 용돌이를 돌아보았다. 용돌이란 놈은 무슨 물고기 삼신인 듯 아직도 나올 생각을 않고 풍덩거리며 벌쭉벌쭉 웃고만 있다. 배 안 고프나? 배사 고프다. 그렇지만 임마 집에 가야 밥이 있어야지. 너 고치면 오늘 점심 있나? 몰라 있을 끼다. 정말이까? 자식 있으면 네 줄까봐. 그리고 동길이는 타박타박 자갈밭을 걸었다. 다리를 지날 때 후끈한 바람결에 난데없이 노랫소리가 흘러왔다. 극장에서 울려나오는 스피커 소리였다. 이 무더운 대낮에 누가 극장에 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아리랑 시리랑 하고 악을 써댔는다. 그러나 동길이는 배가 고파서 그런 건 도무지 흥이 나질 않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장기가 치미는지 알 수 없었다. 너무 오래 멱을 감은 탓일까 타박타박 옮기는 걸음이 자꾸 무거워만 간다. 집 살인문에 이르자 동길이는 흠칫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마루에 벌렁 드러누워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도 아니었다. 남자였다. 동길이는 조심조심 사립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부엌문 앞에서 무엇을 푹푹 치대고 있었다. 인기척에 후닥 뒤를 돌아본 어머니는 마루에 누워있는 사람을 눈으로 가리켰다. 어머니의 두 눈에는 슬픈 빛이 서려 있었다. 동길이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마루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아챘다. 아버지. 동길이는 얼른 누워있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는 자고 있었다. 그러나 동길이는 아버지를 향해 꾸벅 절을 했다. 아까 그 기차를 타고 오신 모양이지. 해참 그런 줄 알았으면 얼른 집에 올 걸 갔다가야. 꼬박 2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 동길이는 조심히 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검하게 탄 얼굴에 움푹 꺼져 들어간 두 눈자에 그리고 코밑이랑 턱에는 수염이 지저분했다. 목덜미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입 언저리에는 파리떼가 바글바글 엉켜 붙어 있었다. 그런 아버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푸푸 코를 골면서 자고만 있었다. 동길이는 파리란 놈들을 쫓았다. 어머니는 조심스러운 눈길로 동길이를 힐끗 돌아본다. 집에 와서 갈아입었는지 아버지는 입성은 깨끗했다. 징용에 나가기 전 목공소에 다닐 때 입던 누런 작업복 하의에 삼배 셔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동길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동길이의 놀라는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후 한숨을 쉴 따름이었다. 동길이는 떨리는 손으로 한쪽 소매뿌리를 들춰보았다. 없다. 분명히 없다. 동길이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어머니, 아버지 팔 하나 없다. 팔 하나 없어, 팔. 말없이 돌아보는 어머니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동길이는 아버지가 슬그머니 무서워지는 것이었다. 어머니 곁으로 가서 부엌문에 붙어 서서도 곧장 아버지의 한쪽 소매자락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또 한 번 휴 한숨을 쉬면서 함지박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밀가루 수제비를 뜨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손끝에서 똑똑 떨어져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수제비를 바라보자 동길이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꿀꺽 침을 삼켰다. 아버지의 팔뚝 생각 같은 것은 이미 없었다. 수제비를 떠서 두 그릇 상에 받쳐들고 어머니가 부엌을 나오자 동길이는 앞질러 마루로 올라섰다. 아버지는 아직 쿨쿨 자고 있었다. 아버지의 한쪽 소매자락이 눈에 띄자 동길이는 다시 흠칫했다. 보이소 얘 그만 일어나 있어. 점심 가져왔구마. 어머니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아버지는 한 개밖에 없는 팔을 내뻗어 기지개를 켜며 부스스 일어났다. 동길이는 저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얼른 아버지를 향해 절을 하기는 했으나 겁을 집어먹은 듯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버지는 동길이를 보더니 학교 잘 댕긴나 어머니 말 잘 듣고 그리고 커다랗게 하품이었다. 점심상을 가운데 놓고 아버지와 동길이는 마주 앉았다. 그 곁에 어머니는 뚝배기를 마룻바닥에 놓고 앉았다. 물씬물씬 김이 오르는 수제비죽. 동길이는 목젖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후딱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그 뜨끈뜨끈한 놈을 푹 한 숟갈 떠올리기가 무섭게 아가리를 쫙 벌렸다. 아버지도 숟가락을 들었다. 왼쪽 손이었다. 없어진 팔이 하필이면 오른쪽이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자 이마에 슬픈 주름을 잡으며 얼른 외면을 했다. 그러나 동길이는 수제비를 떠올리기에 바빠서 아버지의 남은 손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그런 데 도무지 관심이 없는 듯했다. 돼지 새끼처럼 한참을 그렇게 퍼먹고 나서야 좀 숨이 돌리는 듯 동길이는 힐끗 아버지를 거들떠보았다. 아버지의 숟가락질은 도무지 서툴기만 했다. 아버지 팔이 하나 없어져서 큰일 났다. 저런 오른쪽 팔이 없어졌구나. 어째다가 저랬는 거이? 그리고 동길이는 남은 국물을 훌훌 마저 들이마셨다. 코퉁이에 맺힌 땀방울이 또르르 굴러내린다. 아, 이제 좀 살겠다는 것이다. 이튿날 아침 동길이 학교 가자 살인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이웃에 사는 창식이었다. 동길이 학교 안 갈래? 동길이는 가만히 마루에 나와 신을 찾았다. 이때 뒷간에서 나온 동길이 아버지가 한 손으로 을씨년스럽게 고이춤을 여기면서 누구냐 이리 들어와서 같이 가거라 했다. 창식이가 들어섰다. 창식이는 동길이 아버지를 보자 냉큼 허리를 꺾었다. 그리고 동길이 아버지의 팔뚝이 없는 소매자락을 눈으로 보았다. 희한한 것이라도 발견하는 듯 두 눈이 번쩍였다. 동길이는 신을 신고 조심조심 마당으로 내려섰다. 아버지는 동길이를 보고 기라 네 척보 어쨌노? 동길이는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마치 저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응? 척보 어쨌어? 그러자 옆에서 창식이란 놈이 가벼운 조동아리를 내밀었다. 뺏기십니다. 빼앗기다니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예. 뭐 선생님한테? 예. 와. 사치네비 안 낸 아이들은 다 빼앗고 집에 쫄싸심더. 사치네비 안 가져온 사람은 방학도 없답니다. 동길이 아버지는 입술이 파랗게 굳어져 갔다. 아버지, 동길이가 입을 떼었다. 아버지 나 학교 안 댕길랍니다. 뭐? 때리차버리랍니다. 아버지 입에서는 무거운 신음소리가 새어났다. 그리고 왈칵 성이 복받치는 듯 까부지 말고 빨리 가 하고 고함을 질렀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어머니가 눈을 휘둥그레 가지고 바라본다. 동길이와 창식이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다리를 건너면서 창식이가 동길아 누가 아버지 팔 하나 없어졌지? 했다. 너무 자러 나가서 그랬지? 팔이 하나 없어져서 어떻게 목수질 하노? 이제 못하지, 그제? 몰라 짜식아. 동길이는 발끈해졌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곧 한 대 올려붙일 기세였다. 창실이는 겁을 집어먹고 한 걸음 떨어져 섰다. 그리고 두 눈을 대고 깜빡거렸다. 창식이는 내빼듯이 똑바로 학교로 갔으나 동길이는 다리를 건너자 강둑을 굴러 내려갔다. 용돌이가 아직 보이지 않았으나 그런데도 동길이는 옷을 벗었다. 대낮이 가까워져 올 무렵 동길이는 아이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다리 위를 보았다. 왜 팔뚝이 하나 둘 셋 왜 팔뚝이 다리 난간에 붙어서서 이쪽을 내려다보며 소리를 모아 고함을 질러대는 아이들은 틀림없는 자기 학급 아이들이었다. 왜 팔뚝이 동길이는 깃뿌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동길이가 쳐다보자 이번엔 한 놈씩 차례차례 고함을 질러 나간다. 똥길이 지그 아버지 외팔뚝이 새끼 모욕하네 얘. 학교는 안 오고 모욕하네 얘. 맨 마지막으로 외팔뚝이 오늘 학교 왔더라 하는 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였다. 그리고 살금 아이들 뒤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창식이란 놈이 틀림없었다. 동길이는 온몸에 치가 나는 듯했다. 치가 떨렸다. 불이 나게 밖으로 헤엄쳐 나온 그는 후다닥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돌멩이는 다리 난간을 향해서 핑핑 날았다. 그러나 한 개도 거기까지 가서 닿지는 않았다. 다리 위에서 화 한 우성을 울리며 좋아라 하고 웃어댄다. 그리고 어떤 놈이 뱉었는지 침이 날아왔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동길이는 두 손에 돌멩이를 발끈치고 그냥 막 자갈밭을 내달았다. 강둑을 뛰어올라 다리를 향해 마구 달리는 것이었다. 빨간 알몸뚱이가 마치 다람쥐 같았다. 욕짓거리를 퍼부어 쌌던 아이들은 큰 소리로 웃어대면서 우르르 도망을 친다. 도저히 따를 만한 거리가 아니었다. 팔매가 가서 닿을 만한 거리도 아니었다. 그러나 동길이는 손에 쥔 돌멩이를 힘껏 내던졌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식들 어디 두고 보자. 장식이 요놈 새끼. 죽여버릴 기다 요놈 새끼. 그날 저녁 동길이는 아버지에게 되게 꾸지람을 들었다. 아버지는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벌겋게 익어가지고 비칠비칠 살인문을 들어서더니 대뜸 길이 이놈 어디 갔노? 응? 하고 소리를 질렀다. 손에 웬 책보 하나와 흰 종이를 포개치고 있었다. 마루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동길이와 어머니는 눈이 희둥그레졌다. 아 이놈 여기 있구나. 네 오늘 어딜 갔더노? 학교 안 가고 어딜 싸돌아댕겼노? 응? 마루에 올라와 덜커덩 엉덩방아를 찌으며 누나를 보라랬다. 아이고 어디서 저렇게 술을.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밥상을 가지러 일어선다. 아 오늘 김주사가 한턱 내더라. 우리 목공소 주인 김주사가 말이다. 아 징용 나가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턱 내더라니까 고생 많이 했다고. 팔뚝 하나 나라에 바쳤다고. 그러고는 또 이놈 너 오늘 학교 안 갔노? 응? 돈이 없어서 안 갔나? 응? 이 못난 자식아 왜 학교를 안 당기는거? 하고 마구 퍼부어댄다. 이놈아 오늘 내가 학교에 갔다. 학교에 갔어. 너가 선생 만나서 다 얘기했다. 이봐라 이놈아 내 팔이 하나 안 없어졌나. 이것을 내보이면서 다 얘기하니까 너가 선생 오히려 미안해서 죽을락 하더라. 죽을락 해. 봐라 이렇게 책보도 안 받아왔는강. 아버지는 책보를 동길이 앞에 불쑥 내밀었다. 동길이는 책보와 흰 종이를 한꺼번에 받아 안으며 모가지를 움츠렸다. 이놈아 아버지가 징용에 나갔다고 선생님한테 와 말을 못하노. 아버지가 돌아오면 다 갖다 바치겠다고. 와 말을 못하노 말이다. 입은 뒀다가 뭐 할락하는 입이고. 아버지 노무자 나갔다고 해쉰다. 뭐 이놈아? 네가 똑똑하게 말을 못했으니까 그렇지. 병신 자식 같으니.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와서 아버지 앞에 놓으며 자 그만하고 저녁이나 돼 있어 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밥을 떠올릴 생각을 안고 연방 떠들어댄다. 내가 비록 이렇게 팔이 하나 없어지긴 했지만 이놈아 네 사치내비 하나를 못 댈 줄 아나. 지금까지 밀린 거 모두 며칠 안으로 장만해 준다. 방학할 때까진 어떤 일이 있어도 장만해 준단 말이다. 오늘 너가 선생한테도 그렇게 약속했다. 문제 없단 말이다. 애비의 이 마음을 알고 네가 더 열심히 학교에 댕겨야지. 네 학교 때려쳐 버릴랍니다가 뭐고. 이놈의 자식 그게 말이라고 하는 기가. 동길이는 그만 울먹울먹해졌다. 그러나 한사코 눈물을 훔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밥을 몇 술깔 입에 떠넣다가 벼랑간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이봐 나 오늘 취직했어. 취직. 손이 하나 없으니까 목 쓰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다 써먹을 때가 있단 말이요. 정말인지 거짓부렁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대고 주섬주섬 섬긴다. 아니 참말로 가는겨. 부록하는겨. 부록하긴 와 부록해. 내가 언제 거짓말 하더나. 극장에 취직이 됐어 극장에. 뭐 극장이에요? 그래 와 나는 극장에 취직하면 안 될 사람이가.
그것도 다 김주사 우리 오야분 덕택이란 말이요. 팔뚝을 한 개 나라에 바친 덕택이란 말이요. 내일 나가 종이 시험을 만들어 갖고 가야 해. 바로 이 종이가 시험 만들 종이 아이가. 동길이가 책보와 함께 받아가지고 있는 흰 종이를 숟가락으로 가리쳤다. 때마침 저녁 손님을 부르는 극장의 스피커 소리가 우렁우렁 울려왔다. 을시구 저봐라 우리 극장 선전이다. 이래봬도 나도 내일부터 극장 직원이란 말이야 직원. 그러고는 벌떡 일어서서 흘러나오는 스피커 노랫소리에 맞추어 우쭐우쭐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나밖에 없는 팔을 대고 내저으며 제법 공둥이까지 흔들어댄다. 꼴불견이다. 동길이는 낄낄낄 웃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아이고 무슨 놈의 술을 저렇게도 마셨노. 쯔쯔 혀를 찼다. 아리아리랑 시리시리랑 하고 돌아섰던 아버지는 그만 방 아랫목에 가서 벌떡 들어놓으며 아으 하고 괴로운 소리를 질렀다. 밥 그만 잡수는겨 어머니가 묻자 안 먹을란다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는 훌쩍훌쩍 내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두 눈에서 솟구친 눈물이 양쪽 귓전으로 추적추적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동길이는 도무지 어쩐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덩달아 코끝이 메어왔다. 부엌에서 달그닥거리는 소리에 동길이는 눈을 떴다. 어느새 아버지는 일어나서 윗목에 쭈그리고 앉아 무엇을 열심히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동길이는 발딱 몸을 일으켰다. 모기에 물려 부르튼 자리를 득득 긁으면서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는 가위질을 하고 있었다. 두 발로 종이를 밟고 왼쪽 손에 든 가위로 을씨년스럽게 그것을 오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 그거 뭐합니까? 시험 만들다 안 가더나 어젯밤에 안 가더나 시험 만들어서 무엇하는데 얘 넌 알 게 아니다. 요렇게 좀 삐져놔두고 동길이는 아버지한테서 가위를 받아치고 종이를 국수처럼 가닥가닥 오려나갔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것을 실로 꿰매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을 때는 한 다발의 흰 종이 수염이 제법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다. 어머니는 밥상을 놓으며 그걸로 대체 뭐하는 게 광대놈을 하는 게 했다. 광대노름? 흐흐. 아버지는 서글피 웃었다. 창식이란 놈이 부르러 올 리 없었다. 그러나 동길이는 밥숟갈을 놓기가 바쁘게 책보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도 방구석에 걸린 낡은 보리집 모자를 벗겨서 입으로 후후 먼지를 부는 것이었다. 책보를 옆구리에 낀 동길이가 앞서고 종이로 만든 수염을 손에 든 아버지가 뒤따라 집을 나섰다. 아버지와 동길이는 삼거리에서 헤어졌다. 헤어질 때 아버지는 동길이에게 걱정 말고 꼭 학교에 가그래, 응? 다짐을 했고 동길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동길이는 선생님을 대하기가 매우 거북스러웠다. 그러나 선생님은 별로 못마땅히 하는 기색이 없이 결석하면 안 된다 알겠나 예사로 한마디 던질 뿐이었다. 학급 아이들이야 뭐라건 그건 조금도 두려울 게 없었다. 감히 동길이 앞에서 뭐라고 빈정거릴 만한 아이도 없기는 했지만 그만큼 동길이의 수박씨만한 두 눈은 반짝거렸고 주먹은 야무졌던 것이다. 동길이가 등교를 하자 창식이는 고양이를 피하는 지새끼처럼 곧장 눈치를 살피며 아이들 뒤로 살금살금 돌아가는 것이었다. 어제 일을 생각하면 창식이란 놈을 당장 족쳐버렸으면 싶었으나 동길이는 웬일인지 오늘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치네비를 못 가져와서 아무래도 선생님의 눈치가 보이는 탓인지 혹은 어제 팔 하나 없는 아버지가 학교에 왔었다는 그 때문인지 아무튼 어깨가 벌어지지 않았다. 동길이는 얌전히 앉아서 4시간을 마쳤다. 동길이네 분단이 청소당번이었다. 시간이 끝나자 장식이는 우르르 집으로 돌아갔고
동길이네는 빗자루를 들었다. 청소가 끝나자 동길이는 책보를 옆구리에 끼고 교실을 뛰쳐나갔다. 운동장에는 떼아볕이 후훅 쏟아지고 있었다. 찌는 듯 무더웠다. 시원한 아이스케이크라도 한 개 먹었으면. 동길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침을 꿀꺽 삼켰다. 배도 고파왔다. 이마에 맺히는 땀을 씻으며 타박타박 신장로를 걸었다. 내물로 내려갈까 했으나 아침에 먹다 남겨놓은 밥사발이 눈앞에 어른거려 그냥 똑바로 다리를 건넜다. 삼거리에 이르렀을 때였다. 동길이는 눈이 번쩍 뜨였다. 참 희한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저만큼 먼 거리였으나 얼른 보아 그것이 무슨 광고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만히 한 장인만한 크기일까. 그런 광고판이 길 한가운데를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 움직이는 광고판을 따라 우르르 아이들이 떠들어대며 몰려오고 있었다. 동길이는 저도 모르게 뛰고 있었다. 차츰 가까워지면서 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광고판이었다. 그러나 그 광고판에는 다리가 2개 달려있고 머리도 하나 붙어 있었다. 사람이었다. 사람이 가슴 앞에 큼직한 광고판을 매달고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등에는 똑같은 광고판을 짊어지고 있는 듯했다. 머리에는 알롱달롱하고 쭈삣한 고가를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밀가루인지 모를 뿌연 분이 덕지덕지 칠해져 있었다. 그리고 턱에는 수염이 허옇게 나부끼고 있었다. 아주 늙은 노인인 것 같기도 했고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 듯도 했다. 이 희한한 사람이 간간히 또 메가폰에다 입을 갖다 대고 뭐라고 삑삑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아닌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오늘 밤에 활동사진은 쌍곤충을 든 사나이. 쌍곤충을 든 사나이. 많이 구경하러 오이소. 많이 구경하러 오이소. 그리고는 쑥스러운 듯 얼른 메가폰을 입에서 떼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럴 아침에 이번에는 아이들이 제가끔 목소리를 더두어 오늘 밤에는 쌍곤충을 든 사나이 구경하러 오이소 하고 떠들어댔다. 동길이는 공연이 즐거웠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우뚝 멈춰서서 온 광고판의 그림부터 바라보았다. 시꺼먼 안경을 낀 코쟁이가 큼직한 곤충을 2자루 양쪽에 손을 쥐고 있는 그림이었다. 노란 머리카락과 새파란 눈가를 가진 여자도 하나,